네, 김 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주 이슈들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참 많았습니다. 이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의 하락도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아무리 이런 악재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시아 증시 대비 유독 낙폭이 컸던 것 같은데 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시장 하락 반지 및 시장 안정 기능이 충분히 제공됐던 시장이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수급 공백이 생기는 간에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장 가격 안정화, 즉 프라이스 스테빌리티를 수급 공백의 한계를 메꾸려고 시도했던 그런 장이었는데요. 12월 달에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9일 연속 선물 순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수급 공백 자체가 프로그램 장소로 이전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일과 같은 장에도 시장에 대해서 한 2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밖에 안 나왔는데도 지수가 35포인트 이상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변동폭이 컸다는 것인데, 즉 프로그램에 의한 웹도독 장세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외부 악재라기보다는 전일장은 프로그램 장세에 의한 변동성 강화 측면이 컸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라는 말씀이시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동향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영향력 커진 프로그램 쪽 움직임도 함께 영향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켓 드라이브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유로 재정 합의와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이슈였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좋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또 신용평가사처럼 혹평을 내놓는 쪽도 있고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유로 재정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속빈 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드리면 제일 먼저 이번에 유로 재정 합의에서의 재정 적자 3%와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 60% 비율을 반드시 지켜서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제재를 가겠다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안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2천억 유로를 마련해서 1,500억 유로를 유로 회원국들이 마련을 하고 500억 유로는 IMF가 지원을 해서 ECB가 IMF의 지원을 통한 다시 재정 위험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가 ESM을 2012년도 7월에 5천억 유로 규모까지 만들어서 출범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3%와 60% 룰은 이미 명시돼 있던 그 규약 내용이었고요. 네. 이것을 조금 더 강제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존의 마스트리트 조약 내에서도 이러한 것을 위반하게 될 시에는 제재를 가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하고의 지난번과의 차이점이라고는 기존에는 만장일치제로 제재를 가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85% 정도의 회원국의 승인만 있으면 제재를 가겠다는 것인데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3%와 60% 룰 자체가 기존과 특별히 변함이 없고 그 마스트리트 조약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2천억 유로를 마련하겠다는 안 자체는 즉 회원국 자체가 구제금융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스스로 그 구제금융 자금을 쓰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련한 돈으로 자기가 쓰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번에도 외부 수혈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점입니다. 네. 즉 유로존 내에서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IMF 같은 외부 지원이라든지 또 중국의 지원, FRB의 지원과 같은 외부 자금 수혈이 돼야지만 시장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내부 지원에 대한 논의만 됐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ESM의 5천억 유로 안도 2012년도 7월부터 출범이라고 하는데 7월 달에 5천억 유로가 마련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출범을 해서 5천억 유로까지의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2012년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국채 만기 돌의 물량들을 해소하기에는 지금 준비된 돈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유로 재정 합의에 대한 협약들은 기존 마스트리트 조약을 조금 더 부차적으로 협약을 만들어내서 보조하겠다는 측면이지 획기적인 안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유로 재정 합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유로 재정 위험국들의 긴축입니다. 즉 긴축은 무엇인가 하면
긴축을 하기 때문에 경기의 GDP 성장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고 경기 후퇴를 약간 방치하게 되면서 리세션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경기 진작을 해야지만 시장 상황이 호전이 되는 것이지 경기 긴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셈 게임에 의한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속빈 강정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가 더 되면 될수록 지금 실망감이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증시 더 불안정해지는 건가 우려가 되는데 증시 전망 좀 짧게 짚어주실까요? 4, 4분기까지 그리고 내년 1월 중순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또 차별화된 시장의 트레이딩 종목에 대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움직이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아직은 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지어드리겠습니다. 신재정 협약 때문이 아니라 이 시장에 불린 유동성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